자, 이번 시간은 이제, 뭐예요, 이름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데, 무슨 뜻일까요? 어떤 주어진 조건이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확률이 이제 달라지는 경우를 말하겠죠. 뭔 말이냐면, 자, 그, 비가, 중학교 때 이런 문제 풀어봤을 거예요. 비가 온 다음 날, 비 올 확률은 뭐 5분의 4고, 이제 비가 안 온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이 뭐 3분의 1이야. 예? 그러면 만약에 그 월요일 날 비가 왔을 때 수요일 날 비가 올 확률이 어떻게 되냐? 그럼 어떻게 풀었어요? 중학교 때 이거 어떻게 풀었어? 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써놓고 월요일은 비가 왔어. 오는 걸 동그라미, 안 오는 걸 X표라고 하면 화요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가 오는 경우, 안 오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어쨌든 수요일은 비가 와야 되니까 비 오는 경우 이렇게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화요일 날 비가 왔을 때와 안 왔을 때 수요일 날 비가 올 확률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는 거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어떤 선행되어진 이런 화요일 날 비가 왔다, 안 왔다 이런 선행되어진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에 의해서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호로는 뭐라고 하냐면 서로 다른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A에 대한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기호로 이렇게 써요. 이? B 짝대기 A 이렇게 쓰면 돼. 무슨 뜻이라고요? A가 이미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동시에 B도 같이 일어날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표본 공간 S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요 안에 두 사건 A, B가 있어요. 그럼 이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자, 이 A가 이미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라고 했으니까 A가 이제 전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A에 대한 B의 조건부 확률이라는 이런 A에 대한 B의 이 사건 자체는 A가 이제 전체가 돼버리는 거라고. S가 표본 공간이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A 안에서만 생각을 해야 돼. 네.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A가 전체가 된다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NA겠죠. 이해됐어? 그 다음에 그때 B도 동시에 일어나려면 요거를 계산해야 되겠어?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을 계산해야 되겠어? 안에 있는 부분만 계산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A에 대한 B의 조건부 확률은 A가 이미 일어났으니까 요거 A 전체에 대해서의 그쵸? 그 다음에 동시에 B가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 그러니까 요거 연두색 전체에 대해서 주황색 부분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분자에다가는 그냥 B가 아니라 A와 B의 교집합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경우의 수를 써야 되겠죠. 네. 무슨 말인지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분모 분자를 NS로 한 번씩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럼 나눠주면 어떻게 돼? NA는 NS 분의 뭐가 됩니까? NA 그리고 NS 분의 NA 교 B죠. 그럼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NS분의 NA는 뭐야? A가 일어날 확률이죠. 그쵸? 그 다음에 NS분의 NA 교집합 B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인 거죠. 네. 무슨 말인지 됐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또 약간 영어 문법처럼 영어 문법도 보면 어때? 그 어떤 주어들이 정해져 있고, 형식들이 정해져 있고, 그 형식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뭐뭐 했을 때 뭐뭐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문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에서도 약간 그런 식으로 문법이 정해져 있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 네. 전체 학생 수가 100명이야. 예? 근데 남학생이 60명 있고, 나머지는 여학생이 있죠, 당연히. 이때, 남학생 중에 40%가 안경을 썼어. 그리고 여학생 중에 60%가 안경을 썼어요.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네. 자, 한 명을 뽑았는데, 한 명을 뽑을 건데, 그 학생이 여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이었을 때, 안경을 썼을 확률을 구해라. 아이고, 글씨 왜 이러냐. 자, 네? 자, 어쨌든 여기서 앞에서 이제 두 줄에서 주어졌던 건 뭐야?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 그리고 그 남학생 중에 안경을 쓴 학생과 여학생 중에 안경을 쓴 학생의 비율을 알려줬잖아요. 그 이제 전제 조건을 알려준 거고, 이게 한 명을 선택했더니 그 학생이 여학생이었을 때 안경을 썼을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항상. 알겠어요? 여학생이었을 때 안경을 썼을 확률이라는 것은 뭐뭐이었을 때 여기까지 끊어서 이게 여기서 말하는 A가 되는 거야. 전제 조건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우리가 이걸 좀 표로 정리를 해봅시다.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는데 이때 안경을 쓴 학생과 안 쓴 학생으로 구분을 지어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남학생은 6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학생은 40명이 있는 거잖아. 근데 남학생 중에 60명의 40%는 몇 명이야? 복사 있잖아. 24명 아니야? 네. 그쵸? 24명이에요. 그쵸?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36명은 안경을 안 썼다는 얘기죠? 그럼 여학생 40명 중에 60%는 몇 명이야? 40명의 60%면. 이것도 24명이에요. 알았어? 그걸 계산이 안 돼? 16명이고. 알겠어요? 네. 그러면 여학생이었을 때라고 했으니까 저기서 말한 A가 여학생이 되는 거니까 여학생 전체 수는 40명이라 했잖아요. 그 중에 안경을 썼을 확률. 그러니까 여기서 안경을 썼다 해가지고 안경 쓴 학생 이거 둘이 합치면 48명이잖아. 여기다 48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안경을 썼다는 것은 뭐에서 안에서만 생각해야 돼? 전체를 여학생으로 제한시켜 준 거야, 이제. 여학생의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을 썼다는 얘기는 안경 쓴 남학생, 여학생 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여학생만 포함을 해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24명이니까 40분의 24. 이렇게 해서 뭘로 약분해? 8로 약분하면 뭐예요?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를 기호로 표현을 해봅시다. 기호로 표현을 해보자고. 자, 저기서 여학생의 집합을 A라 하고
예? 안경을 쓴 학생의 집합을 B라고 해보면, 여기서 구하라고 한 거면 여학생이었을 때 안경을 썼는 그 사건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라고요? 전체 사건이 이제 A가 돼버리고 그 안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A에 대한 B의 조건부 확률이니까 뭘 구한다고? P의 A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 공식을 했잖아요. 그쵸? 이 공식을 그대로 쓸 건데 PA는 뭐겠어? 어떤 학생 한 명을 선택했는데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100명 중에 40명이 여학생이라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는 0.4라 하든지, 아니면 뭐 10분의 4, 아니면 100분의 40이라 해도 되죠. 확률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이라는 것은 안경 쓴 여학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안경 쓴 여학생은 어떻게 돼요? 안경 쓴 여학생이 40명에 60%면 24명이잖아. 전체 학생 중에서는 100분의 24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률로도 계산할 수 있다 이거야. 네. 알겠어? 네. 분모분자에 100 곱하면 다시 아까 저기서 계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40분의 24 이렇게 돼요. 약분하면 이제 5분의 3이 될 거고. 자, 이거를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그나마 쉬운 것들이야. 그치? 네. 정확하게 다 알려주잖아요. 남학생이 몇 명 있고 여학생이 몇 명 있고 그 중에 안경을 쓴 사람이 몇 명 있고 그 중에 안경 쓴 남학생이 몇 명, 안경 쓴 여학생이 몇 명 그런 식으로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우의 수만 그냥 학생 수만 구해가지고 오히려 여기까지도 안 오고 그냥 요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돼. 경우의 수만 가지고도. 그치? 근데 문제 뒤에 풀어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저렇게 알려주는 문제 거의 없어. 다. 예? 다 이렇게 비율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하나 뽑아보면 뭐가 있냐면 뭐 이렇게 그 공식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문제들이 있고 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한번 저기 유제 5번 봐봐. 65쪽의 유제 5번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일 때. 자, 뭐라 그랬어요? 6의 약수 1 때라 그랬잖아. 네. 그치? 6의 약수일 때 어쩐다. 그 수가 홀수일 확률을 구하라 했어요. 그 수가 홀수가 될 확률을 구해라.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6의 약수 1 때라 했으니까 여기서 끊어서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6가지가 아니라 6의 약수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 이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약수 몇 개 있어요? 1, 2, 3, 6? 4개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4개 있고 그 다음에 그 수가 홀수가 된다 이 말은 6의 약수 중에 홀수 뭐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주사위에 던졌을 때 홀수는 1, 3, 5 이렇게 3개 있잖아. 그래갖고 4분의 3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6의 약수 중에서 홀수를 고른다고. 뭐예요? 2개. 2개밖에 없죠. 1하고 3 2개. 그래서 2 해서 확률은 1분의 1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곱셈 정리라는 게 나와. 네? 자, 맨 처음에 봤던 저기 뭐야 비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 뭐 비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올 확률 해가지고 뭐 월화수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요. 저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 월요일날 비가 왔어. 그러면 화요일날 비가 올 확률은 비 온 다음날 비 올 확률이니까 5분의 4잖아요. 그치? 네. 거기다가 화요일날 비가 왔을 때 수요일도 비가 와야 되니까 그 확률도 5분의 4잖아. 그럼 이 5분의 4에다가 거기서 말한 이 5분의 4도 수요일날 비가 올 확률도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 선행되어진 사건에다가 이 선행된 사건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곱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화요일날 비가 안 올 확률은 5분의 1이란 말이야. 그쵸? 비 올 확률이 5분의 4였으니까. 그럼 비가 안 왔어. 그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1이죠. 그치? 비 안 온 다음날 비 올 확률이 3분의 1이라 했으니까 5분의 1 다음에 다시 이제 이건 3분의 1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5분의 4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더하는 거잖아. 따로 일어나는 거니까. 요게 이제 곱셈 정리의 일부분인데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공식이 뭐였어요? A에 대한 B의 조건부 확률이다. 그러면 기호로 이렇게 쓰시고 요거를 A의 확률에 대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로 계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치?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양변에 PA를 한 번씩 곱하면 뭐가 됩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은 여기다 PA를 곱하니까 PA 곱하기 P, B 짝대기 A. 뭔 말이요? A에 대한 P 조건 확률이랑 A의 확률이랑 곱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막 이거 기호를 딱딱 맞춰서 문제를 풀려는 경향이 있어. 응? 근데 이 말 뜻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공식에 꼭 맞춰서 풀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뒤에 문제들을 보면 여기 이제 66쪽에 자, 대표용 3번 봐보세요. 자, 어떤 상자에 초콜릿이 몇 개 있다고? 글씨 왜 이러냐. 초콜릿 10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아몬드가 4개의 초콜릿에는 아몬드가 들어있다는 생각. 아몬드가 들어있는 초콜릿이 4개가 있고 자, 이 상자에서 종석이 우빈이 순서대로 초콜릿을 하나씩 꺼내서 먹을 때 두 사람 모두 아몬드가 들어있는 초콜릿을 먹을 확률을 구해라. 자, 그냥 뭐 거기서 우빈이 종석이라는데 그냥 간편하게 A랑 B 두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번갈아 가면서 초콜릿을 먹는데 둘 다 아몬드를 먹어야 돼. 자, 생각을 해봐봐. 초콜릿을 먹었어.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먼저 초콜릿을 먹었으면 그 다음 사람은 A가 집 입에 넣었던 거 다시 끄집어내갖고 다시 먹냐?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무슨 말이야? A가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B가 뭘 먹느냐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확률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중학교 내용대로 풀면 어떻게 되겠어 이것은?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과정대로 풀면 A가 일단 아몬드 먹을 확률은 어떻게 돼요? 10개 중에 4개가 아몬드 들어있는 초콜릿이니까 10분의 4예요.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A가 아몬드 초콜릿을 먹었을 때 남은 것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B도 아몬드 초콜릿을 먹을 확률은 남은 9개 중에 아몬드 들어있는 초콜릿은 몇 개 있어? 3개 있으니까 9분의 3을 이렇게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 그쵸? 중학교 때 이렇게 풀었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 이제 계산하면 뭐예요? 이거 약분하면 3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5분의 2에서 15분의 2죠. 답이 15분의 2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 이제 해설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아몬드 초콜릿을 먹을 경우 사건을 A, B라는 사람이 아몬드 초콜릿을 먹을 사건을 B라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야? A와 B 둘 다 아몬드 초콜릿을 먹어야 되니까 확률로 구하면 뭐냐면 A에다가 A가 먼저 일어나야 되잖아. 그치? A가 먼저 아몬드 초콜릿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B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A가 먼저 초콜릿을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 그러니까 아몬드 초콜릿을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 B가 아몬드 초콜릿을 먹을 확률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A가 먹었을 때 B도 같이 먹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이것은 기호로 쓰면 A와 B가 동시에 아몬드를 먹는 거니까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 뭐예요? A가 먼저 먹고 나서 동시에 A가 먹었을 때 B도 같이 먹으면 되는 이런 확률이잖아요. 그 곱셈 정리 그대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이게 뭐였어? PA가 10분의 4인 거고 A가 먹었을 때 B도 같이 아몬드 초콜릿 먹을 확률은 9분의 3인 거잖아요. 결국엔 똑같잖아. 이거를 막 굳이 생각하면,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야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 문제의 뜻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굳이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 그대로 푸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다 해봤던 내용들이잖아요. 이해됐어, 안 됐어?